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한국 사회의 좀 무거운 현실이죠.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세계 최저 출산율. 이 문제를 단순히 뭐 사회 구조 탓, 스트레스 탓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유전자와 진화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민섭 작가의 호모 항드레드 지놈 컴퍼스에 담긴 통찰을 바탕으로요. 우리 안의 유전적 설계가 지금 이 현대사회 환경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좀 채워져야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고, 내가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고, 성취감도 느끼고 싶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고. 이런 게 충족될 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동하면서 안정을 느끼도록 뭐랄까 유전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 BDNF 유전자 같은 뇌 기능이나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나 아니면 특정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 변이 같은 것들이요. 이게 특정 환경,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과 딱 만나면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랄까 기본적인 설계도 같은 거고 실제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주변 환경, 그러니까 말씀하신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한국 사회 특유의 그 엄청난 경쟁, 또 예전 같지 않은 공동체 유대감, 뭐 긴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기본적인 유전적 욕구를 막 좌절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취감 느낄 기회는 적어지고 번아웃은 쉽게 오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외롭고 고립됐다는 느낌을 받기 쉬운 환경인 거죠.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높은 자살률이랑 아주 낮은 출산율이 어쩌면 같은 생물학적 뿌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좀 정말 의외인데요. 자살이랑 저출산이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데 생물학적으로 연결된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가설이죠. 둘 다 결국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그러니까 생존하려는 의지와 자손을 남기려는 이 번식 본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어떤 생물학적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놓이면 우리 몸의 그 코르티졸 시스템 있잖아요. 비상 버튼 같은 거. 이게 균형을 잃으면서 생존 의욕도 떨어뜨리고 뭐 성역감퇴라든지 생식 기능 자체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게 진짜 좀 충격적이네요. 그럼 혹시 그런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더라도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후성유전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입니다. 환경적인 경험, 뭐 스트레스나 사회적 고립 같은 것들이 DNA 염기 서열 자체를 바꾸진 않아요. 하지만 그 유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할지, 이걸 조절하는 일종의 볼륨 스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조절할 수는 있다는 거죠. DNA 메틸화 같은 그런 표식들이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 NR3C1, FKB5 같은 녀나 생식 관련 유전자 GnRH, KISS1 등의 작동 방식을 이런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조절해서 우울 성향이랑 생식 기능 저하가 같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민석 작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결국 유전자가 있어도 환경이 그 운명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 유전자 스위치 비유가 확 와닿네요. 타고난 설계도가 있어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건물이 다르게 지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요즘 같은 초고속 디지털 환경은 어떨까요? 한국은 특히 디지털 기기 보급률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다들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더 외롭다고들 하고. 네, 그게 바로 디지털 사회의 역설이죠. SNS 같은 걸로만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피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깊은 소속감이나 진짜 정서적인 지지를 얻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좋아요 수 같은 거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기도 쉽죠. 뇌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만성적인 어떤 사회적 위협이나 고립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고 심지어 뇌 구조 일부, 예를 들어 전두엽 기능 같은데 변화가 생기거나 세로토닌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들의 후성 유전학적 변화,
그 스위치 조절까지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디지털 환경이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 모두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야,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연결되려고 만든 기술인데 오히려 우리를 생물학적 수준에서 더 고립시키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니.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유전자랑 환경의 상호작용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걸 좀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뭐 유전자가 약해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해요. 유전자와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 패턴 같은 걸 분석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취약한지, 회복력은 어떤지 이런 걸 미리 파악하고 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약물 치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뭐 명상이라든지 운동, 자연을 접하는 거, 예술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사회적 처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접근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 같은 조직 차원에서도 이런 유전자 기반의 스트레스 관리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결국 타고난 유전자가 끝이 아니라 그 유전자가 어떤 환경을 만나서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유전자는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고 그 길을 잘 찾아가도록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유전자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 사회는 그 가능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떠오는 한 가지 생각을 여러분께 질문처럼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자살 충동이라는 것이 너무 복잡해진 현대 지능 사회의 스트레스에 우리 뇌가 보이는 좀 과민한 진화적 반응은 아닐까?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